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지를 할 차례죠.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12자인데요. 천간과 마찬가지로 지지도 제일 먼저 음권 양권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 계절, 몇 월이냐, 동물에서는 어디다 비유하고 인체에 오면은 어디다 비유를 해놨느냐. 세 번째, 성격.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음권 양권은 여러분들이 천지통보에서 주장하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천인법도란 유일한 학설인데, 이 음권 양권으로 사주풀이를 했을 때 그나마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빠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책보다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맞냐 안 맞냐 이것이 중요한데 천지통보에 음권양권을 했을 때 가장 맞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권양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 10자죠. 12자도 정확히 6자 반씩 나눠놨는데 음권은 유술해 자축인, 양권은 묘진사 오미신. 음권이란 것은 밤이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시간. 유시는 오후 5시, 6시, 7시까지가 유시죠. 유시를 보통 일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권이란 것은 밤이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시, 일몰부터서 해가 뜨기 전까지, 그래서 유술해 자축인까지가 유시. 그 다음에 양권은 낮이면서 태양이 보이는 시간, 그래서 일출부터서 해가 지기 전까지. 일출은 묘시 보고 일출이라고 하죠. 오전 5시, 6시, 7시 사이를 묘시 그러면서 일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묘진사, 오미신, 양권.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구단처럼 줄줄줄 외워야 된다. 두 번째, 시간과春夏秋冬 계절에 어디에 서하고, 원로는 몇 월달이고 동물에서는 어느 동물에다 비유를 해놨고, 인체로 오면 어디에 비유를 해놨고, 성격이 또 지지별로 다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의 성격도 천간의 성격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주풀이, 팔자풀이를 하고 나서 그 이유를 딱 당연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옛날 어른들이야 팔자가 좋다 안 좋다 그러면 그런가 타고 그냥 마는데요. 요즘의 학생들은요, 또 배우자복이 없어 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배우자복이 없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그 아들 같은 학생들한테 딱 그 창피하게 뭐 안성맞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천간에서 간설하고 성격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지지로 오면은 시간, 계절, 월, 동물, 인체, 성격, 그리고 음권, 양권은 천간이든 지지든 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천지통보 제2권 33페이지를 보면은 자수요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수는 원로서는 연중에 11월 이후 동지월이더라. 음력 11월 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지달이라고도 한다. 시골의 어른들은 11월 달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먹습니다. 동지달이라고 해야 빨리 알아먹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동지달이라고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요즘의 학생들은 11월 달이라고 말해야 되고, 시골에 가면은 시골의 어르신들한테는 11월 달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동지달이라고 하고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달은 동지달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월 달인 동지달은 해수에서 고인 물이 자수의 일량운동으로 움직여 흐리려고 하는 만수일라간의 영상이더라. 다시 말하면 해수는 물이 가득 고여있는 상태가 해수고, 물이 넘쳐버리면 자수다 그 말입니다. 개수는 무토 지상에서 유동한 공기를 말하고, 본 자수는 지면에서 또는 생물체 이면에서
유동하고는 움직이는 맥류수라고 할 수 있더라. 맥자가 그 줄기 맥자죠. 혈관 맥자도 되고. 그래서 땅속에서 이렇게 움직여 흐르고 있는 그 물줄기는 자수다 그 말입니다. 고로 천 중에서 샘 가운데서 용천 솟아오르는 수맥 물줄기를 말하기도 하며 식물체에서는 상승 유상하는 수분도 역시 자수더라. 여러분들 실은 겨우철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나무 구멍을 뻥 뚫어 가지고 고로쇠물을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는데요. 실은요, 지금 음력 11월 달부터 나무 뿌리가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줄기를 타고 가지까지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이파리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실은 나무 뿌리는요, 11월 달부터 지금 물을 뽑아 올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11월 달부터 뽑아 올리는 물을 중간에 구멍을 빵꾸를 뻥 내가지고 그 고로쇠 물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빨아먹고 있는데요. 참 사람같이 그 정말로 좀 악독하죠. 나무한테는 큰 죄를 짓고 있거든요. 고로쇠는 알아서 드십시오.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만생물에 생기의 희망을 주고 새로운 정신을 갖고 찾게 하는 개선 창조하는 능력을 갖기도 하며 항상 깨어있는 정신창고, 다시 말하면 신경성이라고 할 수 있더라. 동질한 계절은 대설이 분분하고, 대설이란 건 한방눈이 분분하고 펑펑 쏟아지고 주단야장하며 낮주 짧을 단 밤야 긴자, 낮의 길이는 점점점 짧아지고 야장 밤의 길이는 점점점 길어지면서 한기를 일으키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라고 할 수 있으며 청관임수의 번처서궁이라고 할 수 있더라. 청관임수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 자수다 그 말입니다. 하루로서는 한밤중 0시, 다시 말하면 자정을 기준했으니 현재 시간으로서는 오늘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를 자시라고 말하는 것이며 새 날이 되는 시간이니 일량 시역생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시중에서 보면은 자시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라고 하지를 않고 오늘 밤 11시 30분부터서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자시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동경시 기준 해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30분 차이가 나니까 동경시 기준으로 해서 11시 30분부터서 1시 30분까지가 자시라 해야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계의 표준시는요, 일본의 동경이 기준이 아니라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세계 표준시의 기준점입니다. 세계 정상들이요 모여서 1970년도에 모여가지고 세계의 시간을 통일을 해가지고 해놓은 시간이 세계 표준시인데요. 그러면서 1972년 1월 1일부터서 세계 표준시의 기준점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가 다 각국에 통일을 해놨습니다.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가 세계 표준시의 기준점이다라고 이것을 국제협정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197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인데 이 다른 학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묘하게 동경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시가 11시 30분부터서 12시 30분, 1시 30분까지가 자시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자정 그러면 밤 12시가 자정이죠. 그러면 11시부터서 새벽 1시까지라고 자시를 했을 때 자정이 밤 12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1시부터 12시까지가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가 1시간, 양쪽으로 똑같이 1시간씩 중간에 딱 나누면 밤 12시가 자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밤 11시 30분부터서 새벽 1시 30분을 자시라고 했을 때 자정은 12시가 아니라 12시 30분이 자정이 되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12시 30분부터서 12시 30분까지가 1시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가 1시간. 그래서 11시 30분부터서 1시 30분이 자시라고 해버리면 자정은 12시가 자정이 아니라 12시 30분이 자정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세계에 어느 나라가 12시 30분을 자정이라고 쓰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묘하게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참 자시를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자시라고 쓰는 사람들은요, 제가 좋게 말하면 웃기는 소리고 나쁘게 말하면 모질이들 육갑하고 있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수의 계절과 시간은 의미 체극을 이루어 곧 극점을 넘어서는 상태를 일량 역시생이라고 하는 것이며 새 생명과 또한 만 생물체의 희망의 밝음을 안내해 주는 것이 된다. 자수 속에 들어있는 동지까지는 밤이 가장 길고 동지 다음 날부터 자수 속에 들어있는 일량 때문에 밤의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지고 낮의 길이는 점점 더 길어진다. 이 소리가 의미 체극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자수의 색깔은 흑색이며 진흑색을 바라고 있으나 쏘고 있으나 쏠발자죠. 정확한 관찰로서는 일량 운동이 자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되어간 흑색이라고 해야 할 것이더라. 흑색이 되려면 6음이 돼야 되는데 5음의 1양이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1양 때문에 친흑색은 아니다. 방향은 천도 태양에 의한 지구의 정북쪽을 말하고 정남쪽인 5방향과는 180도 반대의 향이 되더라. 묘유선을 회기선, 태양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간을 회기선, 직각으로 만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간이 회기선입니다. 회기선이라고 하고 좌우선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며 자정을 중심해서 일변일자, 일변일자란 말은 한자고 우리말로 하면 날짜 변경선입니다. 일변일자가 되는 것이니 신생, 새로운 탄생을 가리키는 원자인 것이더라. 인체에서는 주로 신경선이라고 하고 정신과 육체, 즉 음양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가야 한다. 정신적으로는 쉬지 않는 자궁골 또는 신경선이라 할 수 있고 육체로서는 요도 및 종자받는 것 또는 생식기라고 하겠더라. 상성, 자수의 성격으로서는 지혜 발상을 의미했으니 예감, 촉감, 감지, 생각 등의 첫 발상의 신호선이며 사상을 표현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큰 뜻을 세워서 시행해가는 이상을 말하기도 한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및 대사상가 또는 성자들에게는 모두 자자 칭호가 붙여서 공자, 맹자, 묵자, 소자, 주자, 선자 또는 노자, 창자, 자연도의학자, 성자까지도 자자 칭호를 붙여서 존대에 호칭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이 여자들 이름 중에 뒤에 자자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유행했었죠.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우리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자들 이름 중에 뒤에가 자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자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아들 자자를. 왜냐하면 이 중국에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가 공자, 맹자, 묵자, 노자, 장자, 소자 이렇게 붙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본 사람들은 이 자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자자가 일본어로는 꼬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 중에서도 보면 일본 여자들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뒤에가 꼬자 들어가는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뭐 하루꼬, 아끼꼬, 미찌꼬, 스찌꼬, 아사꼬. 우리나라에도 뭐 영자, 순자, 명자, 숙자, 행자, 경자, 미자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 공자, 명자, 숙자, 선자, 노자 자자 칭호를 붙여 이름 지을 때 자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공자, 명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상에서 아마 그렇게 붙여준 것 같은데 자자 붙였다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어쨌든 간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영민함도 보여주고 끈기 있게 일어서려는 지구력이 있고 쉬지 않는 부지런함도 있으며 만물을 장악하려는 주장성도 있더라. 자수는 응권의 장으로서 또한 역시생했던 것이니
지지 중에서 12지지를 이끌고 진행하시는 것이더라. 자의 명칭은 물질의 부부에도 많이 사용하여 만물과 동식물의 정과 핵에도 호칭했었다. 자자칭으로 붙였다 그 말입니다. 물리학에도 중간자, 중성자, 입자, 전자, 양자, 원자, 요즘에는 유전자 그러죠. DNA 유전자. 아주 근원적인 인자까지도 또한 인륜의 번성에도 아이베링자에도 밑에가 아들자자 들어가 있죠. 손자 손자에도 앞에가 아들자자가 들어가 있죠. 라는 가르침에도 또는 효도 효자에도 아들자자가 들어있고 배우락자에도 아들자자가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자로 원본을 두었더라. 자, 다음은 53페이지를 보면은 축토 요설이 나왔습니다. 축토 역시 음권이냐 양권이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추나 추동 중에 어느 계절에 속하느냐, 몇 월달이냐, 동물에는 어디다 비교를 해놨느냐, 인체로 오면은 어디다가 비유를 해놨느냐. 이런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음권 양권도 구분을 못하고 시간이 몇 시인지, 계절이 추나 추동 어디에 속하는지, 몇 월달인지, 동물에서는 무엇에다 표현하고 인체는 어디다 표현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이 책을 읽으면요 굉장히 책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권이냐 양권이냐 그러면서 시간, 계절, 월, 동물, 인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히 이 축토 요서를 읽기 전에 외우고 읽어라 그 말입니다. 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축토는 월로서는 연중 12월, 음력 12월이면서 시골 어른들은 12월이라고 하면 못 알아먹고 섣달이라고 알아먹죠. 젊은이들은 12월이라고 해야지 섣달이라고 또 못 알아먹죠. 그래서 12월이면서 섣달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사주풀이나 팔자풀이 할 때 섣달이라고 해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12월달이라고 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동지에 종하여 따라다니면서 한지에 설한 맹풍지다도록 하겠고 한기 극심한 소환절이면서 대한절이더라. 소환대한이 들어있더라. 하루로서는 현재 시간 새벽 1시부터서 2시, 3시 사이를 말하고 기온이 가장 내려간 시간이고 1년 중에서는 양력 1월, 12월 달과 1월 달이 가장 춥고 하루로서는 새벽 2시경이 가장 추운 시간이더라. 인류 문화의 근원인 본축토는 대강변이면서 무생물의 집산지요 생물의 근거지며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결합지대라고 해야 할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변유역에서 세계 문명이 발생이 됐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면 중국의 황하강 유역,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유역.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강유역이 우리 학문에서는 축토다 그 말입니다. 축토의 색깔은 본래는 황색이었으나 노란색이었으나 흑색의 물색이 접하고 청색의 기가 약간 포함되어 있더라. 방향은 현재 북쪽에서 동쪽으로 30도 기울어져 있는 듯이 보인 지구의 북북동의 축유방이다. 축유방은 지구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방향과 미방향의 지축이 형성되어, 지축이라는 것은 지구의 기울기란 말이죠. 천도 태양을 중심해서 공전하기에春夏秋冬에 사계절이 있게 되고 자전으로 날짜와 시간이 있지만 매일 밤과 낮의 시간 길이가 달라진다. 지축은 충미에 있고 천도는 묘일을 중심에서 으므로 좌우에 오전 오후라고 하며 날짜가 변경되는 것이더라. 고로 진방향은 남해기선이 되고
술 방향은 북해기선이 되며 진토에서부터 여름을 조성하고 술토에서부터 겨울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더라. 천도의 적도선은 묘유선에 있게 되며 묘유의 춘분과 추분은 밤낮의 길이가 비슷하고 동일하게 되며 기온 차이가 별로 없게 되는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태양이요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공전자전을 지구하고 있는데요. 적도가 0도거든요. 근데 태양이 이렇게 적도에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적도에 갔다가 적도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남쪽에서 다시 적도에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적도에 태양이 적도에 있을 때는 남반구든 북반구든 봄 아니면 가을입니다. 남반구가 봄이면은 북반구는 가을, 북반구가 봄이면은 남반구는 봄 이렇게. 그런데 적도에서 이렇게 북반구로 올라오게 되면 북반구는 하지가 되고 남반구는 동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적도로 갔을 때 동지가 지나고 춘분이 되죠. 그러면서 적도에서 다시 남반구로 내려가면 남반구는 하지가 되고 북반구는 동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이 왔다리 갔다리 남반구 북반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선 보고 남쪽 회기선 남회기선 북쪽은 북회기선인데 이 적도에서 북극은 90도죠. 90도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23.5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 남쪽에 90도까지 가버린 게 아니라 적도 0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남쪽으로 23.5도까지밖에 안 내려가더라. 그래서 이 23.5도로 남쪽으로 갔으면 남해기선, 북쪽으로 왔으면 북해기선. 그런데 왜 태양이 이렇게 북쪽으로 90도까지 가지 않고 남쪽으로도 90도까지 가지 않고 23.5도만 남쪽으로 23.5도, 북쪽으로 23.5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 이유가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기가 23.5도로 기울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비치는 시간은 그 북쪽에 23.5도, 남쪽에 23.5도까지밖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해기선에 23.5도에 오면은 우리는 하지가 됩니다. 그리고 남쪽엔 23.5도까지 남쪽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동지가 되고, 이런 뜻이 지금 5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남해기선, 북해기선, 회기선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서 이것을 읽으면 참 자연의 이치란 게 신비하고 멋있습니다. 정말로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러면서 인체에서는 자수와 연결되어 있는 습지로서 항상 흑색 모전, 검은색 털과 연결되어 있는 땀이 흐르는 곳을 말할 수도 있고 뒷목, 관절 부위,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등도 표현되고 자수의 유천 부근에 자리한 항문도 축토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축토라고 한다. 축토의 상성, 성격으로서는 지혜의 연착지대요 이상의 지시를 받고 시달한 곳이 될 수 있고 쉬지 않는 벼락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 온기와 온정은 좋아하나 적극적인 행동은 좋아하지 않으며 꾸준한 노력이 있을 따름이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축토는 동물에 비유해서 소라고 했었고 당사주에는 천액생이라고 했으니 근본적으로 근면하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끝내는 자기 자신의 육신까지도 인간에게 헌공 바치고 마는 형편이 기함을 볼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고독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살아가는 팔자라고나 할까. 고로 축토의 일지자는
근면성이 있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함으로 타에 도움을 많이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남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당사주가 나왔는데요. 이 당사주는 청기성, 천획성, 청권성, 천파성, 천관성, 천문성, 천복성, 천역성, 천고성, 천인성, 천예성, 천수성 해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자를 손가락 마디에다 그려놓고 기획, 건파, 관문, 보격, 고인, 예수 이렇게 해서 이 팔자풀이를 많이 이렇게 사주 번다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에다 그려놓고 한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요 손수자, 손바닥 장자 해가지고 수장법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당사주는 중국의 당나라 때 유행하는 사주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심풀이는 한 번씩 이게 볼만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당사주로 봐줘도 기가 막히게 맞춘다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자, 59페이지로 갑니다. 축토 일주자는 굳은 일은 도맡아 놓고 하면서도 잘못된 결과도 송두리째 부담받는 일도 많으며 근본을 맡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축토는 조용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일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생물의 근저란 것은 기초 또는 밑바닥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생물의 밑바닥을 보호하고 정중 이동을 보이지 않게 이행을 하고 소생의 기초를 다듬고 있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자수에는 오음과 일양이 들어있고 축토에는 자수에서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양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2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음과 이양이 들어있더라. 그 소리가 지금 정중 이동이란 말이 이동이 2양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지지 12자를 정리를 싹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수 축토를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천지통보 제2권 지지론의 69페이지 임목요설에 의해서 묘목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